2024년 7월 20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60분봉 그래프입니다. 지난번 고점을 형성한 어떤 이 마디 구간을 붕괴하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쪽 385 라인은 1차적으로 금요일 지켜줬는데 이쪽 라인, 이쪽 라인 또는 380 만약에 더 간다 하면 380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음 주 움직임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에 1포인트 3.9포인트가 또 빠졌기 때문에 현재의 386에서 한 4포인트는 382죠. 또 이쪽에서 또 월요일날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380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다시 한번 빠르게 들어올리면 현재의 이제 앞에서 만들어줬던 이쪽 가격대를 지킨다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여기를 너무 크게 뚫고 내려가기는 이제 이쪽에서 만든 거래량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봉인데요. 이제 일봉상으로 이제 보면은 여기도 이제 단을 한번 그림으로 표시해 봤는데 이쪽 380, 382.50 이쪽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가격대의 상단이죠. 그걸 돌파하고 가격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상단을 붕괴하지 않고 위에서 있으면 좋다. 만약에 밀려서 380까지 가더라도 380은 붕괴하지 않고 저 위로 올라가는 게 앞으로의 뭐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봉 그래프인데요. 이제 주봉이 이제 음봉이죠. 자, 2주 동안 음봉. 상승할 때도 보면 이제 주봉이 양봉 같고, 주봉상으로 음봉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주봉이 이제 음봉일지, 또 양봉일지, 뭐 토치일지, 그걸 또 관심 있게 봐야겠죠. 자, 주봉상으로 봐도 이제 이쪽 380, 한번 좀 지켜주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급락에 들어올리고 목요일날 들어올리고 금요일 들어올리고 잘 들어올렸는데 또 야간에 이제 미국이 좀 빠지면서 한국 시장이 또 1% 정도 빠졌기 때문에 또 월요일날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입니다. 이제 월봉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영망치 이런 게 보면 보통 이제 이게 뭐 어떤 전고점이고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도 뭐 캔들 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거는 항상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월봉은 아직 진행형이다. 근데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 384.30이 시가입니다. 시감이 들어가면 이게 음봉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걸 뭐 다음 주에도 한번 뭐 기준점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옵션 8월문인데요. 옵션 8월문은 395에서 양옵션이 교차해가지고 양옵션이 이제 교차해서 이렇게 쭉 이제 푸시 시세를 줬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이게 목요일이고 금요일 자, 시세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콜은 2.1이 됐고 푸스는 12.20이 됐습니다. 자, 이 값에서도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미니 선물 8월물입니다. 미니 선물 8월물을 보는 이유는 이 미니 선물이 현재 옵션 가격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코스피 200하고 이제 미니 선물 8월물이 동행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약간 값상으로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만기일이 거의 가까우면은 미니 선물과 코스피 200 값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로서 이제 옵션의 관점에서는 382.50에서 좋은 반등을 줬다. 그 전에는 385에서 또 반등을 줬는데 또 이걸 붕괴하고 내려가 버리니까 382.50에서 또 반등을 줬기 때문에 자, 그럼 월요일에 다시 또 하락한다고 하면 이제 382.50이나 380에서 좀 반등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값들을 어떤 의미가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붕괴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요 380 그보다는 382.50이 더 가깝죠.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서 380과 382.50 미니 선물 8월물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옵션 포지션인데요. 이제 옵션만 봤을 때 외국인은 이제 하락에 대해서 해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395, 395, 395를 기준으로 이제 위로 이렇게 해지가 된 상황이고, 자, 투시는 이제 외과 양매도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투시는 395와 362.50까지 이렇게 옵션으로는 해지를 해뒀다.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선물과 합성을 해보면 옵션을 이제 기준점이 385입니다. 이 385. 385가 뭐죠? 현재 금리율이 종가죠. 그러면 395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0포인트 정도 내려왔는데 가격이 현재의 투자 주체의 중심점이 385 정도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이제 만기까지는 이 385가 중요한 값으로 의미를 줄 수 있겠다. 아주 급락이 오면은 이 값이 더 내려갈 수도 있겠고, 급락이 않고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걸 유지하거나 좀 더 올라가면 이 선을 385에서 들어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옵션과 선물의 합성을 봤을 때는 이 385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까지 이제 다 옵션 선물 주식까지 합성을 했을 때 여전히 385네요. 385가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신은 약간 더 내려와서 382.50까지 이렇게 열려있는데 이제 투신의 관점에서는 위쪽으로 이렇게 베팅하고 있죠. 자, 금융투자 위쪽이고 외국인이 밑이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의 주식과 선물을 산 주체가 외국인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옵션, 한 달 남아있는 옵션의 단기적 추세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밑으로 베팅하고 있다. 385를 기준으로. 자, 금융투자는 위로, 투시는 하락보다는 위쪽으로 베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추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투자자인데요. 이제 외국인을 보면은 코스피 자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팔고 있죠. 지금 위에서 팔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어떤 단기적으로 뭐 급락이 나왔을 때 선물 매도량이 상당히 뭐 만계약 이상씩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물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선물은 이 현물의 해지 수단입니다. 이제 공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은 선물을 무조건 대량으로 매도쳐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현재 들고 있는 주식의 가격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물 이제 선물의 매도보다는 이제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하는지 대량으로 매도하는지를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며칠간 외국인이 주식을 좀 팔고 있고 선물도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투자 자금인데요. 자금이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오르면은 이 자금이 조금 더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패드워치인데요. 패드워치는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지 인상할지 어떤 값으로 움직일지를 이제 배팅을 하는 겁니다. 95.3%로 7월 24일 날에는 한국 시간 새벽에는 미국이 금리는 동결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월 달은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요일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8월 달에는 이제 미국이 연준 그 금리 뭐 그런 없고 9월 달에 있습니다. 자, 9월 달에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대로 92.6%로 이제 하락 이제 0.25포인트 이제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이게 이제 배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미국이 단기 조정이 왔죠. 3거래일 연속 나스닥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한국 시장도 이제 미국이 빠지면은 또 따라서 빠집니다. 단기 하락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395에서 지금 386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9포인트 정도 지금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상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락은 필요합니다. 어떤 이제 낮은 가격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익을 이제 하고 이익을 내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가격 이제 높은 가격에 산 사람들이 또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걸 팔고 수익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수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하락은 필요하다. 이제 건전한 하락이 필요하고 현재 하락 추세는 좀 당연하다고 봅니다. 물론 하락하는 게 뭐 올라가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금리 인하 전에는 이제 건전한 조정이 한번 와야 된다. 그리고 9월 금리 인하 즈음에 상승을 한다면 추가적인 고점 형성이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고 9월 인하 시기에 이제 9월 전에 형성한 전저점을 붕괴한다면 장기적으로 추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지수 그래프가 역사적으로 산과 골짜기의 형태로 움직임을 항상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저도 뭐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은 올라갈 것만 같지만 또 내려가잖아요. 또 올라갈 것 같지만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갈 것 같지만 더 크게 이렇게 내려가고 또 올라갈 것 같다가 또 이렇게 항상 산과 골짜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현재 시장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뭐 과거에 만들어진 산의 꼭지점, 골짜기의 꼭지점 이걸 이용해야 된다. 우리는 기준을 잡아야 된다.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을 잡고 이게 붕괴하면은 하라고 배팅하는 거고 이걸 돌파하면은 상승으로 배팅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시장에서 지켜봐야 할 것은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중요하다. 현물을 외국인이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의 주식을 외국인들이 코로나 때 많이 팔았고 지금 이제 그 물량을 조금씩 매수하면서 많이 늘려왔는데 현재의 고점 400고지에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매도하는지를 봐야겠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선물 매도의 경우는 해치 거래이기 때문에 주식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수가 하락하면은 선물 매도를 통해서 해치 거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손실을 줄이죠.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주식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딱 한정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안 나요. 그 이득이 난 걸 더 줄이지 않을 수 있게 선물 매도를 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상당한 양의 주식을 매수한 상태이죠. 단기 급락에 의한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해지 거래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외국인의 주식 매도 규모, 현물을 파는지, 그리고 지속성을 좀 더 집중하고 관찰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규모도 참고할 필요가 있죠. 외국인은 이제 지수가 하락할 것 같으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빠르게 매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외국인이
지수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보는 것 같다. 그런 거는 이제 선물 매도 규모를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선물지수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종목이죠. 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200 종목의 그 값을 지수한 거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본다면 반도체는 사이클 진입 초기죠. 자, AI를 비롯한 D램, 낸드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전기 자동차의 시장 성숙도, 건전한 조정이 오고 있죠. 빠르게 올랐는데 하지만 시장은 계속 파이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빅사이클, 조선은 뭐 계속 수주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원전도 최근에 체코에서 수주를 했는데 원전 시장에 도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방산, K9, 방산 시종이 또 지속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쪽에서 KBT가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식품 그 뭐죠? 삼양식품에서 나오는 그 제품, 그 매운 제품, 해외 시장 진출이 꾸준하고, 김밥도 많이 수출된다고 하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등 바이오 기업들이 꾸준하게 성과를 해외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기초자산 업황이 양호하다고 본다고 하면, 현재 하락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하락은 필요하다. 어떤 물량의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가격으로 누가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걸 기반으로 또 올라가는 거고, 이제 하락의 단기 저점을 찾아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단기적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꼴짜기의 꼭지점을 어떤 값을 내가 정하느냐. 일봉으로 할 거냐, 주봉으로 할 거냐, 월봉으로 할 거냐, 60분봉으로 할 거냐, 그런 걸 정해가지고 한번 대응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금요일 야간에 좀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영향으로 좀 과하게 더 빠졌어요. 지금의 그 시장의 심리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하락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떤 기준점을, 거기서 어떤 기준점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주는지를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붕괴하면은 더 하락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지지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요 가격대에서 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